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구절 징수 방법 나와 있는데요. 자, 괄호 안의 국세의 경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아까 납세지 배웠는데 앞으로 지방세는 시군구인데 주로 소재지 관할이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는 국세 담당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고 납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징수 방법은요. 첫 번째는 신고 납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고 납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세로 표현하면 주로 신고 납세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방세는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신고 납부라는 게 뭐냐면 납세 의무자, 우리죠. 우리가 스스로 세액을 뭐하라? 결정이라는 거는 바르게 정하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들 취득세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야 되고요. 또는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스스로 정해야 돼요. 이게 과세권자가 취득세나 양도세를 결정해가지고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세금을 결정한 거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정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고할 때 잘 판단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국세를 신고하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세무서로 가셔야죠. 세무서 가셔서 세무서장한테 국세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러 가는 게 세무서로 가야 되고 증여세 신고하러 간다든지 또는 양도세 신고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근로자가 돼서 연말정산한다. 근로소득세 신고한다.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꼭 방문 신고가 아니라 뭐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전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세무서로 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신고할 때 지방세는 어디 가서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시, 군, 구로 가셔야 돼요. 좀 아까 취득세는 특광도세지만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가징수하는 게 아니라 우임 규정에 따라 누가 부가징수를 대행한다? 시군구.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신고하러 갈 때는 시군구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취득세는 원래 특광도지만 우임 규정에 따라 시군구가 부가징수하니까 시군구에 가서 자진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관청에서는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요. 자,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납세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세액을 결정한 거를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자, 신고한 세금을 자진해서 뭐 해야 된다?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신고하랬는데 신고 안 했다. 납부했는데 납부 안 했다. 그러면은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처벌이 있어야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가산? 세가 되죠. 자,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입니다. 그럼 가산세 부과할 때 이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나 지방세, 시군구에 와서 신고 안 했다 이거예요. 무신고자. 무신고자는 아까 몇 프로? 20%. 자, 신고했는데 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엉터리를 해가지고 누락시켰다. 그러면 이때는 과서 신고가 되겠죠. 그럼 과세권자는 이 납세자한테 10% 가산세를 부과해요.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땄다. 그러면 양도세를 세무서에다 엉터리 신고했다. 취득세를 나중에 신고할 때 신고국에 엉터리 신고했다. 그럼 부정행위자가 되죠. 다운계약서를 두다 썼다. 그러면 양도자가 다운계약서 가지고 신고했다. 국세, 세무서. 그러면 부정행위자니까 40%. 그 다음에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부정하게 신고해서 시군구에다 부정하게 신고했다. 그럼 40%. 이렇게 해서 사고 팔 때 매매계약서를 조작한다든지 문서를 조작했다. 그러면 조작한 사람한테는 과세권자가 40% 부과해요. 이렇게 부정행위자는 가산세가 40%입니다. 어디에? 납부세액의 40%, 20%, 10%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 안 하면 과세관청은 이 납세 의무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뭐냐? 가산세를 줍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그러면요. 일을 계산하는데 10,000분의 3을 따져요. 하루 체납할 때마다 10,000분의 3씩 가산세가 붙어요. 아까 신고 불성실을 좀 강조했는데 자, 납부 불성실은 10,0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일을 계산해서 하루가 체납될 때마다 일을 10,000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일 체납하면 10일치 곱하면 되고요. 100일 체납하면 100일치 곱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납부서를 발급받고도 금융기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000분의 3을 가산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일 계산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한 세액을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한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한 납부에 대한 불성실한 자는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하면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고요.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이 납부한 거를 관할 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영수필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우는 세목 중에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이런 지방세는요. 납세자 스스로 결정한 세액을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취득세 신고한다, 등록면허세 신고한다 그러면 시군구 가서 신고하시고요. 국세인 양도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이러한 세목도 관할관청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개인이니까 양도세하고 종합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 있죠. 이런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한 세액을 관할관청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도를 우리 신고납부 제도예요. 앞으로 법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목들은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이런 거 배울 때 다 가산세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반대로 우리 보통징수다 또는 고지징수다를 표현하는데 자, 관할 관청이 세액을 결정합니다. 국세는 누가 결정할까요? 세무서장, 지방세는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한테 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럼 여러분 고지 받으면 그 고지서가 시군 군수 이름 나오면 아 지방세 내라는 고지서고 세무서장 이름 나오면 국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고지 받았으니까 지정된 날짜에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면 돼요. 자, 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고지 받았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를 부과한다? 가산금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산금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고지서에는 고지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했다. 그러면 가산금이 붙고요. 또 연체가 되면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금은 매월 3%, 그러니까 한 번 3% 붙고요. 또 체납되면 이 중가산금 붙을 때 매월 1.2% 중가산금 붙는다. 아까 60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금 부과되고 하루만 늦어도 가산금이에요. 그 다음에 1개월 지나면 계속 또 안 내면 중과상금이 매월 1.2%라고 그래서 아까 3개월치 우리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 제도예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 관할 관청에서는 이 납세 의무자한테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지금과처럼 고지했는데도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산금입니다. 자, 이게 우리 세법에서만 쓰니까 국세나 지방세, 세무서나 시군구가 고지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과세관청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공과금 내라고 고지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과금 아니면 공공기관에 부과하는 세금 이런 것들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이 다 체납되면 가산금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발급하고요. 자, 이제 영수필 통지에서 여러분들이 납부하게 되면 영수필 통지를 합니다. 안 냈으면 안 냈다고 통지는 알 리는 없죠. 근데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 시군구가 세금이 징수 안 됐구나. 그래서 다시 고지해서 가산금 포함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방세 대표적인 거는 재산세죠. 지역자원세세, 뭐 12월 달, 6월 달에 내는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요 다 집으로 고지서 와요. 그래서 지난달 12월 달에 집으로 자동차세 내라 그 시군구가 고지서 왔을 거예요. 그거 12월 말 31일까지 안 냈으면 1월 달에 낼 때는 가산금 붙어요. 1월 달에서 지나서 2월 달부터는 중과산금도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건 재산세 이런 것들이 가산금 제도예요. 자, 국세의 대표적인 건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했다.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징수다, 고지징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특별징수다, 원천징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 우리 금융기관에 예금자가 예금을 들었어요. 정기예금 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뭐 줘요? 이자 줄 때 다 줘요? 아니면 세금 공제하고 줘요? 세금 공제하고 주죠?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자 지급 시 이자 소득세가 14%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4%. 그래서 토탈 15.4%를 징수인 이 금융기관이 지급을 할 때 예금자를 대신해서 징수해 놓습니다. 요거 징수해 놓은 거를 다음 달 요거 10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아니했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도 처벌받